바른미래당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분당이 초읽기에 들어간 느낌입니다. 거친 비난을 주고받더니 이제는 결별 선언까지 했습니다. 정계 개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인데요. 최근에 손학규 대표, 이준석 최고위원 직위 해제했죠.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막말, 이 부분 관련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승민 의원과 상당히 격한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데 유승민 의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하면서 12월에 창당 뜻을 밝혔습니다. 손학규 대표 아주 심하게 비판했는데 빨리 가라, 가려면 빨리 가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한번 민주투사가 당대표가 되면 당독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그 정신이 퇴락하기 때문이죠. 최소한의 정치적인 금도가 살아있는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을 사과드리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손 대표께서 정치를 이렇게 추하게 할지 몰랐습니다. 하태경 최고의 그런 징계를 철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료를 그렇게 함부로 칼로 목을 정적으로 참수하시는 것은 당을 어렵게 만들어 놓고 비상행동이나 뭐다, 나는 정치적인 양심이 없는 이런 행동이라고 봅니다. 어떤 세력이든지 그 길 위로 같이 뜻을 합치겠다면 저희들 대화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으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 이제는 더 이상 말리지 않겠습니다. 갈 때면 가십시오. 빨리 가십시오. 바른미래당 망치지 말고 빨리 가십시오. 손학규 대표의 사실 당권을 지키려는 마지막 추한 모습이다 이렇게 봅니다. 솔직하십시오. 유승민 대표는 통합을 애걸하고 있습니다. 받아달라고 애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손학규 대표가 오늘 아침 회의에서 그만합시다. 그러면 12월 달에 신당 창당을 하기 전에 황교안 대표랑 좀 구체적으로 신당과 관련한 논의를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그거는 아직 정해진 거 없어요. 예, 정일환 교수. 네. 하태경 최고, 이준석 최고 이제 비당권파 최고위원들 정리를 했고 네. 당 내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나가는 것 같은데 많은 네. 국민들이 보기에 저렇게까지 하면서 왜 아직도 정리를 못하는가 이게 궁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가 핵심이죠. 예. 이른바 국고보조금, 예. 소위 이른바 당자산. 예. 이것을 지금 손학규 대표 당권파가 꽉 쥐고 있거든요. 그 문제가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재산 분할이 원만하게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지인직 아마 헤어졌을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역시 나가고 싶지만 나가지 못하는 비례대표 의원들의 운명, 뭐 이런 것들이 그나마 지금 브레이크로 작동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예. 자, 그러나 어쨌든 이 한지붕 두 가족 이제는 지금 저렇게까지 뭐 사과했다가 다시 용서했다가 이제 뭐 막장 드라마의 끝자락까지는 온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유승민 의원이 이른바 12월 창당을 시사했기 때문에 예.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소위 이른바 비례의석 확대 50% 준연동형 비례제라고 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고리로 해서 저는 신당 창당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요. 역시 또 유승민 대표가 그 자락을 깔아놓으면 또 이를테면 다시 한번 시즌2 하면서 안철수 세력이 유승민과 함께 하나의 또 미니 정당 신당을 창당하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로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노영희 변호사께서는 혹시 이쪽에 있는 분들하고 인터뷰 좀 하셨나요? 네, 제가 인터뷰 많이 했는데요. 예. 지금 얘기는 그렇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공수처법하고 선거법하고 전부 다 좀 정리를 한 다음에 예. 물론 바른미래당 입장, 특히 유승민 의원 얘기는 우리는 여당하고는 반대다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예. 그걸 정리한 다음에 12월에는 창당을 하든 뭐 나가든 뭔가 하겠다는 얘기였는데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총선을 위해서는 또 새롭게 만들어진 그 변혁이라고 하는 그 당이 자기네들끼리 지형을 짜서 이제 뭔가를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너무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당하고 합치고 싶겠지만 한국당하고는 결과적으로 합치지 못할 거다라는 게 지배적인 얘기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저는 중도를 지향했던 바른미래당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이제 질이 멸렬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데 과연 그것이 누구를 위한 일인지 바른미래당을 위한 것인지 또 현재 당권파와 비당권파 누구라도 바른미래당을 진정으로 위하는 사람이 누군지 저는 그 부분이 좀 확인을 스스로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들 감정은 어떻든가요? 아주 심하게 아주 달라져- 안 좋더라고요. 아주 안 아주 안 좋아요? 좋고 제가 보기에는 새롭게 뭔가 융화되거나 고쳐진 이렇게는 거의 그럴 불가능한 것 가능성은 같아요. 거의- 왜냐하면 그러려면 손학규 대표가 좀 내려놓고 본인이 조금 뭔가 이렇게 통 크게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 지금 보세요. 지상욱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또 계속해서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마도 변혁을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예. 이경원 변호사, 지금 바른미래당 일단 밝은 미래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만약에 자유한국당하고 통합을 안 한다면 보수가 분열될 수 있는 건데. 저는 오늘 유승민 대표가 한 이야기 중에 한국당과 무조건 통합 없다. 여기서의 방점은 무조건 없다는 말보다 통합의 방점이다 봅니다. 말이 조금씩 무조건 통합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무조건 통합 이것은 아니다 이런 거죠. 무조건적인 통합은 조건이 있다는 거죠. 조건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방점은 통합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통합의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들이 조금씩 변화돼 왔습니다. 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유승민 대표가 어떤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 수 있는 길을 위해서 본인은 한국당과의 어떤 결합을 생각을 할 텐데 구체적인 조건에서 다시 결혼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조건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하는 것은 탄핵에 대한 입장 정리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다른 게 명백하면 굳이 일치시킬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의 바른미래당 자체도 사실은 중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생각들이 극단적으로 다른 생각이 두 개 뭉쳐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좌파적인 생각, 우파적인 생각, 혹은 진보적인 생각, 보수적인 생각들이 뭉쳐져 있는 건데 다른 생각이 그냥 하나로 뭉쳐져 가지고 중도를 지향을 하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어쨌든 보수적인 생각인데 과연 탄핵에 대해서 굳이 입장을 정리해 가지고 하나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리 보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하나가 될 수 있는 모멘텀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속에서 유승민 대표의 오늘 발언이 나왔다고 보고 그 속에서 또 황교안 대표의 발언도 나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종현,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유승민 의원 쪽하고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몇몇 나가신 분들 돌아와서 합치는 게 총선에 더 도움이 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아닌가요? 일반 보수 성향을 가진 국민들은 무조건 합쳐라 이런 요구가 있는데 한국당 상황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탈당했다 다시 들어온 분들도 있고 또 대구를 중심한 여기서는 또 유승민 의원에 대한 거부감이 또 있고 이래서 아주 복잡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바른당 안에서의 정리될 가능성은 없고요. 이제 이런 재산과 국고 보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가운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보면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에서 소수 세력이거든요. 비례대표는 어차피 탈당을 못 하니까. 그래서 안철수계와 유승민계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비례대표들은 박지원 의원이나 또 호남 쪽에 친한 분들이 있고 이래서 결국은 갈라서는데 이제 그 시점이 언제가 되는 것이냐 선거법을 보면서 내년쯤 합쳐질 가능성 몇 %나 보세요? 저는 올해 안에 합쳐질 가능성은 0%. 내년에 합쳐질 가능성은 한 30, 40% 상황을 좀 더 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와이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